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Next.j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js는 버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리액트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반적으로 리액트나 뷰 같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안에 있는 컨텐츠를 생성하기 때문에 검색 크롤러가 페이지 안의 컨텐츠를 읽어내고 어떤 페이지인지 분석하는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이제 페이지의 검색 엔진을 위해서 타이틀이나 메타 정보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외에도 상당히 빠른 렌더링을 도와주기도 하고 상당히 장점이 많은데요. 이미지 옵티미제이션이나 아니면 코드 스플리팅, 그리고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SSG와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코딩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원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사이트는 Next.js의 사이트인데요. 독스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Next.js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Next.js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팅 방법이 있겠지만 npx2를 사용해서 npx create next app 이라는 명령어로 통합 환경을 손쉽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매뉴얼한 방식으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js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Node.js가 반드시 10.13 이후의 버전이 설치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Next.js를 처음 접하시는 초급 분들을 위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라든지 프롭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도의 사전 지식은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px2를 사용을 할 거고요. npx create next app, 그리고 제목은 저는 next practice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쳐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됐고 저희가 만든 next practice 폴더로 이동을 해서 코드 한 칸 띄우고 점을 눌러서 vs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열렸고요. 페이지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패키지 JSON이 보이는데, 열어보면 디펜던시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웹팩이나 이런 중요한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들은 넥스트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v, npm run dev는 바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개발 모드를 띄우는 그런 명령이고요. 빌드는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빌드를 시켜서 프로덕션을 할 준비를 하는 그런 명령이겠습니다. 스타트는 프로덕션 모드로 구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리고 린트는 저희 코드의 어떤 보풀 같은 불필요한 코드들을 정리해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next config JS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next에 필요한 설정들을 작성을 해주는 그런 파일이 되겠고요. 스타일스 폴더를 열어보면 글로벌 CSS와 home.module.css가 있습니다. 퍼블릭 폴더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는 파일들, 페이지스 폴더에 실질적인 코드가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발 서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장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npm run dev를 통해서 개발 서버를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서버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개발 서버를 한번 이렇게 로컬호스트 3000을 눌러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페이지 인덱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인덱스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div 태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일단은 쓰지 않는 이 임포트된 내용들도 함께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h1으로 welcome to my blog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면 여기 스타일의 클래스 네임을 일단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welcome to my blog라는 게 핫 리로드 기능에 의해서 바로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넥스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우팅이 상당히 쉽다는 건데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파일을 작성할 때마다 그 파일 이름이 곧 URL 주소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 폴더 안에 photos.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리액트 코드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h1으로 my photos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창에 저희가 photos라는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photos라고 접속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페이지에 바로 URL로 따로 라우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폴더에 들어있는 이런 파일들에도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favicon.ico를 하면 이렇게 아이콘도 바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index.js로 다시 돌아와서 next에서 제공해주는 이 head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부분, 타이틀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ead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타이틀 태그를 작성을 해볼게요. my blog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타이틀이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메타 태그들도 헤드 태그 안에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키워드 같은 것들, 키워드는 my blog powered by next.j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컨텐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페이지를 제가 소스 보기를 하셔도 되는데 소스 보기를 하면 코드가 약간 지저분하기 때문에 크롬 확장 도구 중에 하나인 퀵 소스 뷰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작성한 타이틀과 메타 태그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성한 메타 태그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HTML 태그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작성한 코드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환이 손쉽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를 하나 만들고 li 태그를 2개를 넣어서 li 안에는 a 태그가 첫 번째는 홈이고 두 번째는 포토스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링크 앵커 태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에는 슬래시 포토스는 포토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도 페이지 이동이 물론 당연히 되겠죠. 앵커 태그에 의해서. next.js에서는 바로 import 링크 컴포넌트 next.js에서 제공해주는 링크 컴포넌트를 통해서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li를 왜 지었을까요? 자,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이내믹 라우트라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프리렌더 같은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링크 태그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링크 컴포넌트에는 A의 href 속성을 링크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앵커 태그에 있는 href를 링크 태그에 걸어주시고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페이지 이동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포토스 페이지에도 이 메뉴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메뉴를 여기에 반복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각 페이지마다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뉴 파일로 layout.js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기본 코드를 보일러플레이트를 넣어 주시고요. 일단은 div 태그로 감싸지 말고 bin fragment로 이렇게 감싸서 여기 안에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고 이 레이아웃을 어디에다 연결을 할 거냐면 인덱스에 바로 거는 것이 아니라 app_app.js에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에 페이지 props를 넘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임포트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레이아웃 폴더에 div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 div 태그 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인덱스라든지 포토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children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프롭으로 넘겨받게 되는데 이 프롭으로 넘겨받은 컴포넌트를 여기에
화면에 나오게 그렇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포토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nav.js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av.js를 먼저 만들고 리액트 베이스 코드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nav 태그로 감싸는 게 더 좋겠네요. 자, nav 태그로 감싸고 링크가 필요하니까 링크를 임포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link from next link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layout.js로 돌아와서 import nav from 같은 폴더에 있는 nav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nav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app.js로 오셔서 바로 저희가 작성한 layout.js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컴포넌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layout.js를 가져오고 리턴을 할 때 컴포넌트를 리턴해주는 컴포넌트를 바로 layout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덱스까지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내비를 눌렀을 때 포토에도 함께 들어가고 홈에도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여기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적던 간에 이 app.js에 의해서 실질적인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컨텐츠를 저희가 레이아웃으로 감쌌고 레이아웃 안에는 저희가 children으로 실질적인 컴포넌트를 프롭으로 넘겨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헤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타이틀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포토스로 가면은 헤드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3000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헤드 또한 이렇게 레이아웃 photos.js로 와서 이렇게 덮어 써 주셔도 되겠지만 photo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헤드를 임포트를 안 했네요. 자, 헤드를 임포트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자, 이 또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코드 또한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그리고 타이틀은 my blog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홈으로 가도 my blog, 포토스로 가도 my blog 타이틀이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포토스에서는 아까처럼 my blog 포토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 똑같이 헤드 태그를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덮어 쓰게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거를 컴포넌트화 시켜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head info.js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리액트 베이스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헤드 임포트 코드를 헤드 인포로 가져오신 후에 이 헤드 코드를 잘라서 자르고 헤드 인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넘겨받는 타이틀이나 키워드나 컨텐츠 같은 이런 메타 정보들은 프롭으로 넘겨받으면 더 좋겠죠. 타이틀 그리고 키워드 컨텐츠 이렇게 프롭으로 일단 넘겨받을 거고요. 넘겨받은 내용들이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키워드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헤드 인포 디폴트 프롭스 디폴트 프롭도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my blog 그리고 키워드는 blog 컨텐츠는 let's practice next.js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디폴트를 해주고 인덱스에서는 넘기지 않을 거고요. 포토스에서는 그냥 import head info from component의 head info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head info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주시고 프롭으로 타이틀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my blog 포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홈으로 왔을 때는 블로그, 포토스로 왔을 때는 마이 블로그 포토스가 적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CSS를 넣을 때는 아까 전에 컨벤션이 자, home.module.css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어떤 거를 주셔도 되고 뒤에 module.css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app.js에서는 글로벌 스타일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JSX 템플릿을 사용한 스타일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module.css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폴더 안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nav.module.css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클래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딩만 한 0.5램, 1램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nav 폴더 안에 UL은 display flex, nav의 li는 margin right를 1램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nav.js로 와서 import nav styles from 한 칸 나가서 styles에 nav.module.css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nav 태그 안에 클래스 네임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av 스타일에 nav 클래스를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li 앞에 붙는 기본적인 이 마크를 없애기 위해서 global.css로 가서 여기에다가 그냥 작성을 할게요. 자, ul은 리스트 스타일은 논을 줘서 이 마크를 없애도록 하고요. 다시 nav.css로 와서 nav 클래스를 가진 녀석을 백그라운드를 샵 28, 29로 파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에는 컬러를 샵 ff를 줘서 흰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간략하게 완성이 됐고요. Next.js에서 패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바로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패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패치를 하기 위해서 index.js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index.js에서 export const get server side props 라는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async 펑션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less는 await patch를 사용을 할 거고요. 주소는 https json 자, json placeholder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건데 json placeholder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공짜 API를 제공을 해주고요. 우선은 이 포스트에 들어가서 이 포스트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개수를 제한을 해볼게요. underscore start는 0부터 그리고 end는 한 10개 정도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const post는 await less를 json 인코딩을 해주시고 그리고 probe를 리턴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리턴된 값이 바로 저희가 생성한 함수의 probe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robes를 리턴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post는 post 그러니까 줄여서 post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전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한 홈 컴포넌트에서 post를 probe로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콘솔 로그를 찍어서 한번 정상적으로 잘 받아와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12번을 눌러서 12번을 눌러서 콘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10개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UL 태그를 사용해서 바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는 map 포스트 인자로 넘기고, 그리고 여기 안에 li 태그로 네, 포스트의 타이틀만 우선은 나오도록 해볼게요. 네, 포스트의 타이틀만 나오도록 하고, 네, 키는 포스트의 id.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et server side props를 사용을 하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올 때마다 서버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만든 HTML 파일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고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요거를 잠시 주석을 해놓고 똑같이 붙여 넣어서 get server side props가 아닌 get static prop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static props를 하게 되면 static generation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개발 모드에서는 사실 저희가 큰 차이를 알 수가 없듯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저희가 Node.js 서버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버 사이드 props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서버 사이드 props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발 서버를 일단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pm run 빌드를 해서 스타트를 한 후에 프로덕션 모드로 한번 구동을 해볼 거고요. run 빌드를 하는 동안 저희 터미널을 다시 열어서 mk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ocal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네, local API 폴더 안에 들어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더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ode.js의 익스프레스 서버를 통해서 저희만의 API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안에 app.js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터미널을 하나 연 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npm install express와 cors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아주 간략하게 Node.js API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require express로 express 서버를 준비를 해주시고 const cors require cors. 네, cors는 바로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해서 API를 요청할 때 동일 도메인 정책이 아닌 경우에 사용을 하는 미들웨어이고요. 익스프레스 실행해주고, 그리고 저희 기본 포트는 808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pp use cors 미들웨어를 걸어주시고 app get. 자,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주소가 될 텐데요. API post를 요청이 들어오면 request와 response가 있을 거고요. 이걸 arrow 펑션으로 res.json 여기다가 저희 데이터를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app listen 포트 8080 그리고 running on.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node app.js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건데, 아까 전에 여기 json placeholder에서 넘겨준 이 포스트 데이터를 복사를 한 후에, 요거를 복사를 한 후에 또 다른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 data.js를 만들고요. data.js의 모듈 export는 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여기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 exporт. 네, s를 꼭 붙여 주시고요. 자, 저장한 후에 app.js로 다시 오셔서, 자, const post는 destructioning으로 익스포트 되는 모듈을 받아올 거고요. require
prior data.js 하고 이 포스트를 바로 응답이 왔을 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Node.js 서버를 Ctrl C를 눌러서 서버를 중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여기에 이퀄 표시가 아니라 이 콜론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구동이 됐고 저희 API 서버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을 하면 API 포스트를 하게 되면 포스트가 아니고 포스트라 했나요? 네. S를 붙여서 다시 바꾸고 다시 한번 재구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JSON 데이터를 넘겨주는 API 서버를 만들었고요. 네, 다시 Next.js로 돌아오셔서 여기 서버 사이드 프롭의 주소 부분을 저희가 만든 Node.js 주소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localhost 8080 API의 포스트로 하게 되면 접근이 되겠죠. 자, 저희의 Node.js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다시 한번 더 npm run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npm start를 통해서 프로덕션 모드로 접속을 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서버가 열렸고, 자, 3000번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ttp localhost 3000. 자, http localhost 3000. 네, 접속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서버에서 값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만든 서버에서 이런 첫 번째 값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Node.js 서버를 다시 재구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버 사이드 프롭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할 때마다 새롭게 서버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사이드 프롭스는 이렇게 서버에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빈번한 데이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페이지를 만들 때는 서버 사이드 프롭스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Next.js에서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Next.js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에 이거를 주석을 처리를 하고 이번에는 스태틱 사이트 props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주소를 마찬가지로 http localhost 8080의 API 호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스태틱 사이트 props예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 npm run 빌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빌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npm 스타트를 통해서 프로덕션 모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가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와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Node.js에서 이러한 파일에 변화를 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많이 날리고 심지어는 내용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버를 재구동해서 API를 요청했을 때 값이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상태를 만들어주고 저희의 Next.js 프로덕션 모드를 새로 고침하면 페이지에 변화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바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Next 폴더를 열어서 서버의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작성한 index.html이 들어있고요. 이 index.html 파일을 보면 미리 빌드를 할 때 이미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미리 파일을 생성을 해서 접근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때 어떠한 데이터의 조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HTML, 그러니까 이미 조회를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걸로 생성되어 있는 HTML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옛날 데이터만 보여주면 이 사이트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Increment Static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저희가 넘겨진 이 부분에 Revalidate라는 속성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단위는 초 단위고요. 20초로 시간을 줘서 처음 접속이 일어난 후에 20초 뒤에는 새롭게 데이터를 받아서 리제너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파일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저희 서버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새롭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빌드가 끝이 났고요. 서버 안에 저희가 만든 index.html이 조회를 한 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npm run serve를 통해서, 자, 제가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npm start를 통해서 프로덕션 모드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스태틱 사이트,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인 것이고요. 자, 그리고 Node.js의 파일을 제가 여기에 코드 스캘퍼 변경을 하고 Node.js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한 후에 다시 접속을 하면 변화가 없지만, 저희가 아까 전에 Revalidate라는 속성을 20초를 줬기 때문에 20초 뒤에 새롭게 접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쪽 페이지도 변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이고, 자, 그렇다면 페이지가 아주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HTML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HTML을 만들어 놓고 그 HTML만 보여주면 상당히 빠른 렌더링과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정된 값에 의해서 새롭게 리제너레이션을 시켜주면은 데이터의 동기화 부분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태틱 사이트 프롭스는 빌드를 할 때마다 페이지가 새롭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빌드 타임과 또 데이터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보여져야 되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서버 사이드 프롭스와 스태틱 사이트 프롭스를 번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스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전에 종료를 하시고 npm run dev로 다시 한번 개발 서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 서버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개발 서버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 주소 부분이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금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JSON 플레이스홀더에 그 사이트의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에 자, 포토스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export const get static props static site generation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const less는 await patch. 이 사이트에서 가져올 건데 이번에는 포스트가 아니라 포토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로 주소를 해주시고요. 총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 자, const 포토스는 res.json 주시고, 마찬가지로 return으로 props는 포토스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포토를 저희가 프롭으로 넘겨받아서 이 포토 또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i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넥스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이미지 컴포넌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미지 작성을 해주시고, 포토스 맵 포토 여기 안에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고, 자, 이미지에는 똑같이 이미지 태그처럼 똑같이 속성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넓이와 높이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넓이와 높이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0 정도로 할 거고, 데이터에 썸네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포토에 썸네일 URL이라는 프로퍼티로 썸네일을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는 그냥 포토의 타이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도 포토의 ID.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포토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JSON 플레이스홀더로 다시 이동을 해서, 포스트가 아닌 포토스를 하게 되면, 썸네일 URL에 외부 URL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외부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외부 이미지를 nextconfig.js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미지스는 도메인스 배열 안에 저희가 사용할 이미지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ia placeholder 해서 저장을 하시면 네, 여기 res 부분에 제가 await을 빼뜨렸네요. await을 해서 JSON이 순차적으로 파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면, next config. 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개발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npm run dev를 해서 다시 한번 개발 서버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이미지가 불러와졌고요. 여기에도 스타일을 간단하게 입혀볼게요. 자, 스타일 폴더로 와서 photos.module.css 파일을 만들고요. 네, 포토스는 display grid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photos style from 스타일스에 photos module.css 그리고 이 UL에다가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photos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주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을 리피트로 한 4개 정도씩만 반복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드 갭을 onRAM. 자, 그리고 다시 한번 photos.js로 돌아와서 여기 이미지 밑에 제목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span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 제목은 photos photo.title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것도 스타일을 다시 photos 의 li는 display flex direction은 column. 이 썸네일을 클릭을 했을 때 상세 이미지를 보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pages 폴더 안에 photo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폴더로 이 이미지의 ID 값을 넘겨받아서 조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id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 index.js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포토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스 폴더를 다시 한번 컴포넌트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고 이번에는 넓이가 한 500 정도, 높이도 한 500 정도, 높이도 500, 그리고 src는
저희가 스태틱 프롭에 의해서 받아온 프롭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포토에 URL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2는 포토에 그냥 여기 디스트럭처링을 사용을 해서 자 타이틀 URL은 포토 하고 타이틀 그리고 URL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링크 태그도 있어야 되겠죠.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는 자 링크 from next link 그리고 하단에 링크 href는 포토스로 다시 되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태그로 감싸고 go back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이내믹 라우트가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제가 프롭을 안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프롭을 넘기기 위해서 const get static props를 할 거고요. props는 async 자 const less는 await fetch 자 다시 한번 제이슨 플레이스 홀더로 오셔서 이 포토스에 1번을 하게 되면 이 1번 정보만 나오게 되고 2번을 하게 되면 ID 2번을 가진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요청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ID 값은 이거를 저희가 넘겨준 이 주소를 받아오기 위해서 주소의 ID 값을 받아오기 위해서 Next.js의 use router 후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use router use router from next router를 해주시고요. 하단에 내려와서 const router는 use router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use router를 해주시고 그리고 콘솔 로그로 이 라우터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주석을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페이지가 열렸고 안에 쿼리가 열렸는데 살펴보면은 여기 URL 정보가 들어있고 쿼리 부분에 저희가 넘긴 ID 프로퍼티로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 부분에 이미지 잠시 이미지도 다시 주석을 해놓고 이미지 라우터 쿼리 ID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넘길 때마다 그 넘겨준 값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라우터를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 get static path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패스의 컨텍스트를 넘긴 후에 그 값으로 어떤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는 잠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 주석도 다시 해제를 시킬게요. 자, static props를 다시 주석 해제를 해주시고 const 포토는 await res json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return props 포토를 하면 작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에러가 나죠. 에러는 SSG 다이내믹 SSG 페이지는 바로 static path value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static path를 한번 생성할 수 있도록 import const get static path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asynch를 한 후에 자 static path를 넘길 때는 자 return을 해서 넘겨주시면 되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path는 다시 배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 params id는 1 이런 식으로 path가
네, 이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2, 3까지만 작성을 해볼게요. 자, 2, 3까지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지금 5기 때문에 404가 발생을 했고요. 3을 주게 되면 네, 라우터 is not defined. 네, 라우터를 안 지웠네요. 타이틀 const 타이틀 URL photo. 네, 이렇게 이미지와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스태틱 패스를 1, 2, 3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4를 주게 되면 저희가 4번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04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제가 블로킹이라는 속성으로 주게 되면 4가 들어왔을 때 4에 관련된 내용을 조회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100번을 하더라도 제가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false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false로 돌려서 이 사이트의 패스들을 저희가 일일이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일일이 적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API를 요청을 할 겁니다. 레슨은 await patch.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블로그에 썸네일을 불러왔던 그 주소를 가져올 것이고요. 한 10개 정도만 할게요. 10개 정도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불러온 이 아이디를 자, const photos는 await res json 그리고 이 photos를 맵을 돌려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포토의 아이디만 리턴을 해주고요. 자, const ids는 자, 그리고 const path는 ids의 맵을 다시 한번 돌려서 모양이 params.의 잠시만요. 자, 일단 params.의 id는 id의 toString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줬고요. 이 패스를 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동적으로 이 아이디들을 생성을 해서 10개가 총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생략을 해버리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자, 10번까지는 조회가 될 거고 11번부터는 폴백 폴스에 의해서 40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서버를 중지를 시키고요. npm run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next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서버를 열어보고 pages 폴더 안에 이 photos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저희가 생성해야 될 파일들이 10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pm run start를 통해서 이 파일들 안에 미리 데이터들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npm start를 통해서 프로덕션 모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3000번을 열어보면 네, 라우터 이동도 되고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이동하는 거를 제가 안 했네요. 자, 다시 포토스로 이동을 해서 포토스에 여기에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photos.js에 import link from next link 걸어주시고 바로 포토스에 아이디가 들어가면 되겠죠. 포토의 아이디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build, npm run start 그리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해서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이동이 잘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스태틱 패스를 설명하는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를 했네요. 지금 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서 이 ID 부분을 동적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 포토스 ID 폴더 안에 들어있는 index.js의 static props 부분에 이 ID를 동적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static pass가 여기 static props로 컨텍스트를 날려주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를 프롭으로 받아서,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컨텍스트 안에, 파람스 안에 들어있는 ID를 받아오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주소 부분을 그냥 디스트럭처링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컨텍스트에 파람스, 그리고 이 ID를 주소 부분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npm start. 네,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누를 때마다 아주 빠르게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버셀 사이트에 이동을 해서 Next.js를 빌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고요. Next.js의 버셀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다큐먼트에 보시면 디플로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디플로이먼트에 들어와 보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일단은 여기 버셀에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사인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그인 사인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git 리파지토리와 연결을 해서 임포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git에 이 내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git init. 자, 일단은 github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의 그 사이트를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next practice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git 리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git init을 했고, git add all, git commit m 해서 커밋을 해주시고요. 자, git status remote add origin 연결을 해주시고, git branch를 확인해 보시면 메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git push u origin 메인으로 푸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었네요. 자, git origin 메인으로 업데이트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GitHub에 이렇게 사이트에 제가 만든 파일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Next.js 버셀 now 사이트로 다시 오셔서 자, 연결을 해주시고 GitHub 계정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한 후에 이렇게 연결을 진행을 따로 하시고 디플로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디플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git에 여러분들이 푸시를 하고 새롭게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 넥스트에서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가 끝이 났고 사이트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주소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만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헤드리스 CMS, 워드프레스와 같은 헤드리스 CMS 같은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백엔드는 헤드리스 CMS, 프론트엔드는 이런 프로바이더를 조합을 해서 간단한 자기만의 사이트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xt.j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강좌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